여러분,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든 투자자가 한국 시장을 떠나서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갈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국장이 싫어서가 아니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지수 산정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들부터 낮은 회사들까지 총 합을 구해서 그 합으로 주가 지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은 산정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시가총액이 2배가 오르면 지수도 2배가 올라요. 이에 반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5배, 10배 올라도 지수는 2배도 안 올라요. 그 이유가 물적 분할이란 것 때문인데, 이 물적 분할은 어떠한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가치들도 회사의 시가총액에 다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물적 분할은 회사의 가치들을 분할해서 상장을 해버려요. 이게 뭔 뜻이냐면 회사가 맛있는 사업을 따로 떼서 자회사를 만드는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반도체 사업은 따로 할게 하면서 반도체 부분을 쪼개서 삼성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해버리면 삼성전자의 가치 중 하나였던 반도체가 빠져버리니 미래성도 떨어질 뿐더러 당연히 가격도 하락하겠죠. 이때 투자자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분리된 회사의 지분을 그만큼 못 가져가요. 좋은 사업이 발생을 하면 그 사업을 기업에서 들고 가야 회사 가치가 오르며 주가가 많이 올라갈 텐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때마다 따로 빼서 개별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미국과 같은 방식을 있다 하더라도 국장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이 물적 분할은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요. 하지만 투자자는 깡통을 찰 수 있는 게 물적 분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경영 체계가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문 경영인 체제예요. 미국은 경영을 잘못하면 창업자도 쫓겨나는데, 그에 반면 우리나라는 오너 체제가 대부분이라 회사가 이윤을 보면 주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너가 회사 돈을 다 가져가려고 해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서 성장하면 미국은 투자자한테 이윤을 배분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오너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재투자의 메리트를 못 느끼고 그로 인해 국장을 이탈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는 선택지가 너무도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국내 주식 말고 투자하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핸드폰 하나로도 전 세계 어디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미국 선물 시장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뭐든 빠르게 하려 하는데, 투자 시장에서 이게 더 심해지면서 빠르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보길 원해요. 그러면서 관심도가 올라간 게 선물 시장인데, 하루 23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상승장과 하락장에 모두 투자가 가능하며 거래 대금이 많아서 변동성이 크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소액으로 큰 수익이 가능한 게 선물 거래의 특징이다 보니 빠르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 보기 너무 좋은 거야, 선물 시장이. 거기다가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니까 그냥 계속 우상향이야. 선물 거래를 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기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에도 선물 시장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코스피 선물 시장을 보면 2017년 가격이 7년 전 가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7년 전 가격이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에 반면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 7년 전 가격이 6,000선이었고 지금 21,000이에요. 3.5배가 올랐는데, 선물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달라서 3.5배의 주가 지수가 올랐다고 한다면 70배 이상의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70배 이상 수익이 가능하다는 건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상승에 1,000만원 투자했으면 코스피는 7년이 지나도 1,000만원인데 나스닥은 7억이 됐다는 거니까 누가 국장에 투자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는 코인 시장이죠. 제가 영상 만들 때 깜짝 놀란 이유가, 뉴스를 보시면 모든 거래소도 아니고 업비트 거래소 하나에 코스피 거래대금이 역전됐어요. 업비트 일주일 거래대금이 64조인데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대금이 58조라는 거예요. 코인 거래소 하나에 코스피가 밀려버린 건데, 아직 놀라면 안 되는 게 그거보다 더한 게 있어. 코인 하나가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을 이겼어요. 5개의 거래소 도지코인 거래대금이 8조 9천억인데 코스닥 시장은 7조 2,800억이야. 이게 말이 되나 진짜 보고 있으면서도 안 믿기는데, 도지코인 한 개에 코스닥 전체가 져버리니까 진짜 자료 조사하면서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좋아해야 될 일이 아닌 게, 국장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경제에도 좋단 말이야. 국장이 망가진다는 건 경제가 무너진다는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근데 거래대금이 이 정도로 빠져버리니까 버티던 개미들도 와,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못 버티고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국내장 상황은 안 봐도 비디오죠. 계엄 이후에 코스피랑 코스닥이 개박살나면서 시가총액이 140조 원이 증발했어요. 오죽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걱정하지 말고 한국에 투자해달라라는 말까지 했어요. 국내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번엔 좀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국내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탈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